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3일 오늘은 이오 테크닉스라는 우리 HBM에 들어가는 그 수혜주 중에서 대표적인 종목인 한미반도체 이오 테크닉스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오 테크닉스가 어디 정도까지 반등을 할 것인가, 이 종목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종목인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동사의 현재 가격은 15만 7천 원까지 왔죠. 네, 18만 거의 18만 2천 원까지 있다가 하락을 한 다음에 15만 7천 원까지 상승 기술적 반등을 했는데, 다음 목표 가격은 당연히 전고점이 18만 2천 원이죠. 네, 이 정도가 1차 목표 가격이다. 충분히 달성은 가능할 거로 보고 있고, 사서 물려있는 사람들은 견뎌야죠. 네,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는 않았지만 견디셔서 저는 뭐 20만 원까지도 충분히 때릴 수 있는 그런 가격,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1차 목표는 전고점이 18만 2천 원, 2차 목표 가격은 20만 원 이렇게 보시고 플레이를 하시면 충분히 우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동사의 수급치를 보면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세로 들어오죠. 그 다음에 국내 기관 투자들과도 매수세로 돌아오는 모습. 따라서 동사의 수급은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둘 다 사고 있는 양수 겸장의 모습이다. 그렇게 나쁜 종목이 아니고 A급의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동사는 어떤 기업이냐? 이 반도체에서 레이저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레이저를 이용해서 반도체, 우리 PCB 있죠, 디스플레이, 휴대폰 산업 등 주요 생산 장비를 제조하여 레이저를 뭔가를 가지고 깎고 다듬고 자르고 마킹하고 이러한 일을 하는 레이저 관련된 장비를 만드는 회사이다. 현재까지 반도체 생산 장비로 레이저 마커, 레이저 커터가 주요 산업 아이템이었고, 동산업에서 축적한 레이저 제어 기술 등 노하우를 응용한 장비들이 새롭게 개발되어서 정보통신이나 PCB 산업 등에 공급이 되고 있다. 레이저를 이용해서 LCD, OLED 등 디스플레이 관련된 다양한 장비들도 현재 판매를 하고 있다. 자, 동사는 레이저를 가지고 이 레이저를 가져서 더욱더 정밀하게 뭔가를 자르게 하고 뭐 다듬고 이런 데 사용되는 그러한 장비를 만든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동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어넬링, HPSP가 우리 유명한 종목이 어넬링 장비인데, 어넬링이는 뭐냐, 이온 주입 이후에 웨이퍼 결함을 치유하기 위한 공정의 어넬링 장비가 사용되는데, 이 반도체 미세화 심화로 기존 웨이퍼 표면의 열 처리 방식이 RTA나 RTP 방식의 한계점이 부각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레이저 어넬링 장비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다. 반도체를 다 만드는 웨이퍼의 결함들을 치유해주고 깎아주고 부드럽게 해주고 뭔가를 연결해주고 이렇게 좀 다듬어주는 장비, 이게 이제 어넬링 장비라는 거죠. 2013년 개발 이후 고객선 납품체를 시작했다. 삼성전자를 말하는 거죠. 20년에 본격화되고, 최근에 HBM 수요 확대에 따른 동사의 레이저 어넬링 장비 수요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D램 중심이며 1Z 나노 이하부터 공급이 확대 중에 있다. 10나노, 1Z 10나노고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숫자가 적을수록 앞쪽일수록 이제 어드밴스된 그러한 반도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TSMC가 만든 코스 2.5T인데, 여기에 이제 메모리를 이렇게 쌓죠. 메모리를 8개를 쌓고 로직 반도체를 붙여서 실리콘 인터포저를 통해서 패키지 기판에 붙이고, 패키지 기판을 메인 기판에 붙여서 하나의 HBM을 만드는데, 이 반도체, D램 반도체를 만들어서 깎고 쌓고 다듬고 이 과정에서 이제 저게 들어간다는 거죠. 동사에 레이저 장비가 들어가고 여기다 뭔가를 새기고, 그다음에 패키지 기판에 PCB 기판을 뚫고 뭔가를 뚫거나, 이쪽에서 두 가지 형태로 해서 동사에 레이저 장비가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동사는 HBM 관련된 시장 상승의 수혜주다 이렇게 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럼 동사의 부분별 매출액을 보면 반도체, PCB 드릴러, 디스플레이, 2차전지 매크로, 기타 이렇게 되는데, 반도체가 전체 매출액
3,500억 중에서 1,680억이니까 거의 60% 정도 차지를 하죠. 이렇게 반도체를 어넬링 해주고 깎고 다듬고 마킹 해주고 이런 것이 핵심 산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HBM에도 굉장히 사용되는 중요한 그러한 장비이다. 레이저 장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넬링이다. 네. 두 번째는 마커죠. 네. 반도체 제조사명을 표시하기 등이 위한 마케팅이 아니라 기존 동사의 주력 장비로 글로벌 이 시장의 70% 수준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칩넷 확대에 따라 패키징 내 칩 마킹 수요 확대, 향후 지속적인 매출 확대가 전망이 되고 있다. 칩넷이라는 것은 하나의 칩 안에 CPU, GPU, MPU 막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양한 기능의 칩을 넣는데 이 작은 칩들이 작아지고 여기다가 다 어느 회사 제품이 이제 마킹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칩넷 수요, 그 다음에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서 동사의 마커 시장도 커지고 있다. 다음은 이제 당연히 이 레이저를 가지고 커팅하는 장비, 웨이퍼를 다이싱 상태로 커팅하는 장비. 자른 상태로 커팅을 해줘야 되죠. 향후 메모리형 레이저 스텔스 다이싱 장비와 비메모리형 레이저 그루빙 장비가 진입이 기대되고 있다.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스텔스 다이싱이 뭐고 다음에 비메모리형 레이저 그루빙 장비가 뭔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동사의 장비의 역할 중에 그루빙과 스텔스 다이싱 이 이제 기능이 있는데 앞에 HBM은 어디에 사용되는지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네, 반도체 칩을 쌓고 이것을 깎고 다듬고 어넬링 하는 장비, 그 다음에 이걸 PCB에 구멍을 뚫는 장비도 동사가 필요하다. 우선 그루빙이라는 것은 홈을 형성하는 것만. 우리 이제 가끔 도로에 가다 홈을 이렇게 형성해서 미끄러지지 말도록 도로의 타이어 같은 것들이 미끄러지지 않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또 이렇게 경사가 있는 데는 미끄럼 방지로 해서 이렇게 홈을 만들어 주는데 이 반도체에도 이 그루빙 홈을 만들어 주는 것을 그루빙이라는 거죠. 이 그루빙을 동사의 레이저 장비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반도체에 왜 그루빙 장비가 필요하냐? 그루빙은 반도체 웨이퍼 기판에 홈을 파는 것이다. 레이저로 조사하여 홈을 파는 것이다. 우리 이제 이거 뽑기가 아니라 이거 뭐 달고나 하죠. 이렇게 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달고나 사진처럼 미리 이렇게 홈을 파놓으면 쉽게 자를 수 있고 나중에 불량률이 적게 커팅하는데 중요하게 그 기능을 하는데 이건 아주 세밀하고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레이저로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한 것들의 작업을 미리 선행해서 폼을 이렇게 쭉쭉 파주는 게 그루빙 장비이다. 네. 이렇게 미세하게 파주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외에 자르는 작업이 쉬워지게 만드는 게 이게 바로 그루빙이라는 기능이고 레이저로 하고 있다. 동사의 장비로 하고 있다. 그루빙은 이렇게 홈을 쭉 파주는 작업을 말하는 거. 스텔스 다이싱은 뭐냐? 스텔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스텔스 전투기처럼 몰래 파놓는 거죠. 스텔스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스텔스라는 것은 레이저 포착되지 않는 비행기를 의미하는 스텔스라는 것은 살며시 몰래 다이싱 자를 수 있게 홈을 파는 것을 다이싱이라는 거죠. 스텔스 다이싱은 자르다라는 다이싱 작업을 몰래 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반도체 다이싱은 웨이퍼의 반도체 패턴을 적측한 후에 개별 칩으로 잘라내는 공정을 말하죠. 반도체 다이싱이라는 게 웨이퍼의 반도체 패턴을 형성한 후에 조각조각으로 이렇게 자르는 것을 다이싱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분량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스텔스 다이싱이라는 기능이라는 거죠.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제가 어느 분의 이렇게 블로그에서 따왔는데 그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반도체 칩을 레이저로 자르면 레이저 다이싱인데 기존에는 커터 칼로 자르듯이 레이저 빔을 조사해서 웨이퍼를 잘랐다. 그런데 새로운 기술인 스텔스 다이싱은 레이저 빔을 레이저 내부에 조사하여 내부에 크랙을 만든다. 그리고 후면에 부착한 테이프에 압력을 가해서 잘라낸다. 이렇게 웨이퍼 안에다가 기존에는 웨이퍼 표면에다가 레이저 빔을 쏴서 잘랐는데 이제는 안에다가 살짝 이렇게 잘라놓은 거죠. 보이지 않게. 그러면 나중에 여기다 필름을 가지고 압력을 가해서 쉽게 표시가 않게 상처가 안 나게 자르기 위한 전제 단계에서 쓰는 다이싱 전략이 스텔스 다이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반도체를 다 웨이퍼 위에 쪼각쪼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자르는 데는 이러한 기술들이 다 필요한 거죠. 지금은 비메모리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비메모리들은 정말 그 집착이 되고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서로 뭉쳐 있고 정교하고 편폭이 작기 때문에 아주 가늘기 때문에 이러한 정교한 작업을 정확히 해주지 않으면 불량률이 많이 난다는 거죠. 따라서 동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커팅 장비. 웨이퍼를 다이싱 상태로 커팅하는 장비이다. 뒤에서 이제 그루빙 장비하고 이런 것을 스텔스 다이싱 장비를 이야기를 했죠. 자, PCB 드릴러도 만든다. CO2 레이저 드릴러가 있고 UV 레이저 드릴러 두 개가 있다. 당연히 UV가 훨씬 더 비싸겠죠. CO2 레이저 드릴러는 일본 업체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FCBGA 기판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가 전망이 된다. 동사 점유율은 5%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글로벌 시장 규모는 1조 원 수장이다. 일본의 디스코라는 회사가 시장을 휘어잡죠. 그 다음 UV 레이저 드릴이라는 드릴도 있는데 글로벌 동사의 점유율은 20% 수준이다. CO2 대비 작은 홀 드릴에 사용되고 있다. 훨씬 정교하죠. 글로벌 시장 규모는 2천억인데 향후에 이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분야에서는 한국의 우리 이오 테크닉스가 20%나 장려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가장 왕성하고 기본적인 드릴러 시장인 CO2 레이저 드릴러는 일본의 디스코가 거의 점유를 하고 있다. 다음 디스플레이 업체에서도 레이저 리프트 오프 장비가 필요하고 PI 글래스 커팅 장비도 동사가 생산하고 UV 레이저 어널링 장비 등도 만들어내고 있다. 2차 전지와 매크로에는 노칭, 커팅, 본딩용 장비를 동사가 만들고 있다. 2차 전지에. 네. 그래서 동사는 2차 전지, 반도체, HBM 이 모든 데에서 다 사용되는 장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반도체를 8단을 만들어서 붙이고 이젠 12단까지 올라가면 동사의 어널링 장비 그다음 레이저로 패키지 기판에 구멍을 뚫어준 장비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반도체와 반도체를 연결하고 기판과 기판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구멍이 필요해서 서로 뭔가를 연결해서 구리를 넣어서 연결을 하는 거죠. 여기에 필요한 구멍 뚫는 장비 정교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HBM에는 사용되는 동사의 역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굳이 왜 이렇게 귀찮게 이렇게 레이저 장비를 쓰느냐? 드릴러 나무를 구멍을 뚫으면 자연스럽게 깎인 나무의 잔해물이 날리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밖에서 레이저 표면을 자르게 되면 먼지가 밖으로 나오게 되고 반도체 불량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스텔스 다이싱을 사용하면 이런 먼지가 줄어들게 되겠죠. 스텔스 다이싱을 잘리는 라인 폭이 좁아서 한 웨이퍼에 더 많은 칩을 넣을 수 있고 치핑 및 크래킹 발생량이 적어서 불량률을 낮출 수 있다. 예,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스텔스 다이싱이라는 그러한 장비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동사가 어떤 일을 하는가? 그루빙하고 스텔스 다이싱을 하는 것을 이러한 장비를 그다음 커팅을 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봤는데 동사가 왜 최근에 이렇게 매력적인가? 첫 번째는 HBM은 당연하죠. HBM이 사용된다. HBM은 누구하고 관련이 있다? TSMC와 관련이 있다. 이오 테크닉스가 국산화를 목표로 개발해온 반도체 웨이퍼 후공정 전략 장비 레이저 그루빙 장비는 솔루션의 글로벌 고객사 양산 공급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루빙 시장에서 일본 디스코의 독점 체제를 깨질 수 있는 게 업계가 주목하는 이유이다. 디스코라는 일본의 거대 시장이 이렇게 레이저 관련된 자르고 뚫고 깎고 다듬고 이거 일본의 디스코가 다 점유를 했다는 거죠. 이 시장에 우리 이오 테크닉스가 강력하게 도전을 했다. 따라서 TSMC 입장에서는 하나의 기업만 보는 게 아니라 또 벤더를 여러 개를 놔두면 당연히 가격도 깎을 수 있고 또 일본에게 끌려가지 않는 좋은 장점도 있는 거죠. 특히 D램 등 메모리 대비 3배가량 규모가 커진 비메모리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어서 해당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오 테크닉스는 최근 북미 일부 고객사와 대만 탑티어 그룹 파운드리 고객사 TSMC의 레이저 그루빙 장비를 일부 납품한 걸로 알려져 있다. 대만 고객은 TSMC죠. 당장 양산을 전제로 한 대형 공급 계약 수준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레이저 그루빙 장비를 대상으로 콜,
품질 인증 테스트를 거쳤고 충족할 만한 수준의 수율이 나왔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고객 양산 라인에 동사의 장비가 포함이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한 거죠. 이오 테크닉스가 레이저 그루빙을 글로벌 고객사에게 정식 양산 공급하게 되면 국내 장비사들의 중 최초의 아주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다. 이오 테크닉스는 국내 삼성전자 등의 레이저 마커, 레이저 어널링 등 주력 제품을 공급하는 동시에 후공정 어드밴스드 패키징에 관련된 레이저 그루빙, 레이저 다이싱, 드릴링 장비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를 하고 있다. 이쪽이 가격이 더 비싸고 향후의 전망이 좋기 때문에 당연히 공략을 해야 됩니다. 레이저 그루빙 장비는 웨이퍼 칩 단위로 자르기 이전에 웨이퍼의 상당 부분을 레이저로 제거해 블레이드나 레이저 다이서가 통과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그리는 디바이스다. 장비이다. 쉽게 말하면 웨이퍼 위에 바둑판처럼 무늬전선을 그으면서 좁은 논두렁을 파내려가는 장비라고 볼 수 있다. 쉽게 자를 수 있도록 미리 이제 가이드라인을 해서 잘라주는, 표시를 해서 좀 깎아주는 거죠. 비메모리 반도체, 로직이나 파운드나 오사트 등 영역을 중심으로 이러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비메모리의 경우는 메탈의 칩 하부층에 위치하고 칩 효율성 향상을 위해 웨이퍼가 얇아지는 대신 적층이 높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레이저 그루빙 공정이 반드시 필수적이라는 거죠. 네, 비메모리 경우는. 다만 레이저 다이싱 그라인더 장비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디스코가 시장을 잡고 있다. 70% 이상을 잡고 있는 거죠. 후공정 영역에서. 업계에서는 최근에 삼성전자 HBM3 투자와 관련해 이오 테크닉스가 레이저 어널링 장비, 레이저 스텔스 다이싱 장비 입고를 늘리고 있는 데다 북미 일부 고객사, 대만 TS양 레이저 그루빙 장비 양산 공급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디스코가 장악하고 있는 후공정 장비 시장에서 일대 균열이 일어날 거로 보고 있다. 이게 이제 동사의 매력 포인트,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향후 전망 한번 봅시다. 24년 반도체양 주력 장비 매출의 확대 전망, 주력품 제품들의 24년에 빠른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우선 국내 95%, 글로벌 70%를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마커 장비가 높은 성장이 기대되고 있고 23년 고객사의 감산, 신규 투자 감소 영향으로 벗어나 점차 칩넷 이야기했죠. 반도체 안에 조각조각 다양하게 계획된 반도체를 집어넣는 건데 아주 고사양인 거죠. 칩넷 기술이 발달하고 어드밴스드 패키징 시장 확대로 24년 마커 장비의 높은 매출 성장이 일단 기대되고 있다. 잘하고 있는 것, 주력으로 하고 있는 기본 사업이 일단 커질 것이 분명하고 20년에서 21년 반도체 시장 호황 시기에 연 1600에서 1700 수준의 마커 장비 매출을 감안할 때 2024년은 이 정도 수준으로 올라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고객사 D램이 1Z 나노 이하 공정에서 사용되는 레이저 어널링 장비 매출 성장도 기대가 되고 있다. 레이저 반도체를 만들어서 다이싱해서 이 안에는 얇은 선폭으로 뭔가를 깎고 쌓고 했기 때문에 이걸 좀 부드럽게 해주고 연결을 다시 해주고 이렇게 조정을 해준 게 어널링 장비인데 이 장비 시장이 커진다는 거죠. 그럼 마커 시장 기존에 먹고 사는 캐시카우가 커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D램 레이저 어널링 장비 시장이 커지고 현재 고객사 HBM3는 HBM3 양산 계획 캐파 확장 규모를 살펴볼 때 향후 레이저 어널링 장비의 가파른 수주가 향상이 되고 있다. 그루빙 장비, 그렇죠? 스텔스 장비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건 명약 관하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동사 실적 한번 봅시다. 2023년 영업이익이 500억밖에 안 났네요. 작년에 930억 나다가 전방산업이 부러지면서 그런데 기대감이 상승됐죠. 내년에 1000억이 넘을 수 있는 기대감. 이 기대감으로 동사가 1차 상승을 한 이후에 조정을 받았다. 그러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오 테크닉스 HBM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루빙, 스텔스 다이싱,
이런 쪽에 사용되는 이 장비의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TSMC가 채택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고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1차 상승이 끝나고 조정을 받고 2차 상승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18만원 1차 목표, 2차 20만원 2차 목표,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라,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네요. 자, 여러 친구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이러신 분들 이 카페 주소 치고 좀 오십시오. 여기 오면 지금처럼 그루빙, 스트레스 다이싱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가르칩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지금 사서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개인들은 막막하지 않습니까? 저희 카페로서 상담을 하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어떤 종목들을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추천을 하는지 이 부분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카페로 오셔서 유료입니다. 가격 쌉니다. 오셔서 좀 듣고 맛보고 즐기고, 저희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오프라인 스터디 모임도 합니다. 굉장히 질 좋은 스터디 모임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시면 정말 주식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거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EO 테크닉스 HBM의 수혜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또 다른 종목으로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